제가 그 마흔이 딱 됐을 때 저는 첫 번째 돈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되게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체 연수원에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녀야 돼. 기업체 연수원이 다 어디 있게요? 다 경기도, 다 시골에 있어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이랑. 내가 길을 정말 잘 알거든요. 제가 전국에 연수원을 안 다녀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강의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전화로 설명하고요. 강의가 들어올 때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는 왜 보내? 지도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차를 딱 타고 그 지도를 들고 운전을 하면서 옆에는 뭐냐면 삐삐, 옛날에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 옆에 놓고 이따만한 휴대폰 기억납니다. 옆에다 하나 놓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철의 여인이었어요. 철의 여인. 왜냐하면 저희는 철로 만들었다. 어떻게 저렇게 하루에 5개 강의를 지가 다 운전하고 다니냐. 제 차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스차요. 저는 휘발유차 안 써요. 왠지 아세요? 아까워서요. 돈 아끼려고. 그럼 여러분 가스를 넣는 주유소가 얼마나 드문지 아세요? 전국 지도에서 가스 넣는 주유소를 빨간 걸로 다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강의가 또 오다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가스를 태우고 그리고 또 강의를 가고 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 운전하시는 분한테 부탁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사로 30만 원 받았는데 운전하는 사람 8만 원 주면 뭐가 남아요? 근데 내가 좀 고생하고 강의 만약에 2개야. 그럼 16만 원 굳는데 그럼 강의 하나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제가 다 운전하고 다녔고 한 달에 얼마나 운전했는지 아세요? 6,000km를 운전했어요. 한 달에요? 한 달에요. 한 달에 6,000km. 그러니까 웬만한 직업으로 하시는 분보다 제가 더 운전을 해요. 막 이러고 돈이 없으니까 막 죽어라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진짜 대전 강의를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거든요. 정말 벌써 일어나 보니까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이미 40분을 늦었어. 정말 어떡하면 좋아. 그날 제가 요새는 그래도 이렇게 바지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 또 다리 이쁘다고 꼭 치마 입고 다녔거든요.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하면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고 흙바닥을 그냥 막 뛰어. 막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늦으면 끝장이거든요. 강의 잘하고 못한 건 다 소용없어요. 그 비참한 못 견뎌요. 막 교육 담당자가 얼굴 싸늘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아래위로 꼬라보는 데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은 2시간 나를 저 여자 늦어서 쳐다보잖아요. 그 정말 충격이 막 몇 개월 가거든요. 안 늦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막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막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막 그리고 나서 막 강의로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2개를 더 하고 왔거든요. 밤에 막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버스가 내 눈앞에 있는 거야. 야 이러다 죽겠다. 큰일 나겠다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였거든요. 깜짝 놀랐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서 나 집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김미경은 제가 49이나 됐을 때입니다. 40대 초반이 전혀 아닙니다. 와 착각하고 있었네. 그리고 이제 강의를 가잖아요. 그 돈만 얻는 게 아니야. 자존심 따위는 들고 다니면 안 돼. 초보 강사 때는. 제가 강의를 한번 갔는데 강의를 망쳤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강의 안 망칠 것 같은데 망쳐요. 요새는 덜 망치고요. 40대 때는 정말 내가 40대는 강의 망쳤던 회사 다 찾아다니면서 돈 돌려주고 싶어. 진짜 근데 굳이 찾진 않아요. 내가 찾진 않아. 달랠까 봐. 그때가 그 강의가 웬 증권회사 강의였는데 6차가 잡혀 있었어요. 6차. 근데 이게 강의가 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회사가 중간에 낍니다. 근데 그 회사는 6차를 잡았으니까 이제 돈 벌었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차 강의를 하고 내가 강의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컨설팅 회사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김미경 강사 자르라고.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 하시는 거냐, 왜 강의를 그따위로 하셨냐. 거의 막 반말로 야단을 치는데 막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자존심이 막 완전 무너지고. 그런데 그 전화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내 강의 딱 교육 담당자가 모니터를 뒤에서 다 봐요. 그럼 내가 망치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야. 강의 반응이 싸늘한 거죠. 그러고 나서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 연수원에서 강의를 했으면 웬만하면
밥을 먹고 가라고 한다고요. 3시간 강의했고 12시인데 집 앞이요? 집 앞이요? 밥 먹으라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도 화가 난 거지. 왜냐면 그 친구도 강의 망치면 윗상사한테 보고해야 되잖아. 너는 인마 같은 돈을 쓰고 뭐 그런 강사를 모셔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집 앞이 아무리 그래도 그래 밥을이라도 먹고 가라 그러지. 응? 강의 반응 안 좋으면 금방 알아요. 강의 반응이 좋으면 거기 부장 임원 다 뛰어나서 이번 강의 좋았고 그때 그 말씀 하시고 막 지가 대신 강의해 내 대신 막. 근데 강의 반응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높은 사람 안 나오고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안녕히 가시라고 문간에서 인사하고 대부분 식사하자고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내가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지난 30년간. 진짜 그 컨설팅 회사 사장은 승이 역까지 나갔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죠. 밥 먹자. 자존심 따위는 집에다 두고 다니라고요. 가방에도 넣고 다니지 말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실력 없는 애들이 되게 자존심을 막 가방에 넣고 다녀. 실력 없는데 막 가방에 자존심이 한가득이야. 그래갖고 그 진짜 자존심 상했거든요. 자존심 상했거든요. 거기 자존심 옆에다가 옆에 세트로 열등감도 살짝 같이 끼고 다녀. 저 진짜 막 완전 열등감 느끼고 자존심 상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존심 상한 거 참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원래 첫날 못 벌고 둘째 날도 못 벌고 강의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 돼야 돈을 버는데 그 100일 내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천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꿈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데 꿈을 이루는 건 멘탈 게임입니다. 안 그래요? 참아내야 꿈을 이뤄요.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저는 자존심 같은 거 지금도 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그냥 두고 다녀요. 자존심 같은 거. 자존심이 챙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자존감이 낮아요. 그 노래 제가 나 자존심 상하게 하나. 시어머니들 중에서 자존심 되게 낮은 시어머니들 계시죠? 그런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계속 째려본다. 제가 나 무시하나 안 하나 무시하나 안 하나 그래서 조금만 무시하면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그 어떤 시어머니는 장롱 가득 다 자존심만 있어. 그래서 자존심은요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잖아요. 저절로 생겨요. 내가 막 가방에서 꺼내서 저 자존심 있거든요 이렇게 내 보일수록 더 이상해. 내 보일수록. 근데 그 자존심을 두고 다녀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언제까지 40대. 근데 왜 40대가 이렇게 자존심 얘기를 더 많이 할까? 여러분 아십니까? 40대의 많은 전업주부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밖으로 일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이꼴 당하려고 해? 이게 되게 강해요. 남자분들도 그래요. 왜 직장에서 좀 나와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직장은 그래도 내 자존심을 지켜주나요? 거기 명함이 있고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 어때야 돼요? 그냥 노바디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명함 주고 막 영업 다녀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이꼴 당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출발할 때 버리는 게 자존심입니다. 출발할 땐 버리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버리고 새롭게 나를 도전하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한번 애쓰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난 정말 40대의 김미경한테 가면 내 진짜 안아주고 싶거든요. 얘가 진짜 많이 참았구나. 아 진짜 고맙다. 네가 그때 그거 자존심 같은 거 챙기고 나서 팩팩거렸으면 지금 내가 없을 텐데 네가 진짜 많이 참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지금 아시죠? 그 알파 세대라고 하는 10대, 뭐 7살, 10대 이 애들은 거의 120살을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야 거북이야 뭐야? 거북이야 뭐야? 육지 거북이도 아니고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 포기하세요. 100살 산다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설마 이런 얘기 하지도 말고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자 100살을 산다고 봅시다. 그럼 100살을 산다고 봤을 때 인생 시계를 24시간이라는 인생 시계를 한번 볼까요? 인생 시계가 이렇게 딱 있어. 여기 보면은 24시에 태어나죠 우리가. 그죠? 네. 100살이자 0세예요. 태어났어? 그러면 50살이 딱 됐을 때가 몇 살이겠어요? 시작. 12시겠죠. 12시. 네. 그러니까 0시에 태어나서 12시면 점심시간이요. 밥을 먹어야겠네. 100살 산다고 봤을 때 50살은 겨우 점심 먹은 애들이요. 좀 게으른 애들은 특히 다 굶은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아 안 먹었어. 아우 뭐 저 뭐 아점으로 하려다가 뭐 늦었고요. 그러니까 안 먹었어.
교수님 몇 살이에요, 교수님? 저는 53. 53. 네네. 뛰어요, 뛰어. 점심 먹고 소화시켜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뛰어. 그 지금 뛰고 계시잖아요. 뛰어. 53세. 저는 이제 58세. 그러면 저는 언제 58세니까 이제 저는 이제 2시 좀 넘어갔어요. 네. 밖이 너무 환해. 밖이 너무 환해. 여러분 몇 살이세요? 지금 각자 따져봐요. 여기 지금 손 들어. 우리는 10시. 10시 정도? 여기 한 9시, 10시쯤 된 사람들 다 손 들어. 빨리 이쪽 동네. 오전 시간 다 들어봐요. 오전. 오전. 11시 다 들어야 돼. 지금 11시 이전에. 그런데 40대가 무슨 말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 공부 시작하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또 뭔가 새로운 거 배우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뭐가 늦어요? 지금 안 하면 더 늦지 진짜. 뭐가 늦어요? 45세는 너무 적당한 때. 아니 원래 봐봐.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안 깨다가 뭐라고 써 얘네가.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도 먹고 좀 책도 보고 이런 애들이 다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뭐가 늦냐고요 40이. 여러분 마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10대, 20대, 30대 때 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내가 막 사회에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구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구술. 그 구술이 뭐냐면 아까 왜 강의 망쳐갖고 뒤지게 막 사람들한테 자존심 상하는 일 당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안 다녀본 업체가 없이 전국을 운전하면서 강의 다니고 이게 다 뭐예요? 30, 40대에 내가 쌓은 구술이에요. 저는 50대에 그걸 구술을 꿰었다고요. 여러분 구술이 있어야 꿰을 수 있어요. 옛날 구술만 갖고는 속도가 안 나요. 방향 못 잡아요.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딱 틀려면 공부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바꾸기에 가장 많은 구술을 갖고 있는 세대가 언제다? 40대. 근데 왜 공부를 안 해요? 뭐가 늦어요, 늦기는? 뭐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럼? 하지도 않고 늦었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도대체?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왜 그런 무식한 축적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인생에 한 번? 40대가 그게 한 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나이 되니까 다들 열심히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들 다 자. 책 봐야 된다 그러고 다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다 안 일어나고 다 그래요. 뭐 그러면 뭐 살 빼야 된다 그러고 다 안 빼. 지금 봐요. 1월 달에 다 1월 달에 운동 다 등록했다. 지금 원년 멤버만 남고 아무도 안 남았잖아. 원래 운동은 2월 되면 다 하는 사람만 해요. 1월 달에만 다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지. 세상 다 열심히 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승부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한 여기쯤 와 있다 그랬잖아요. 2시 좀 넘어서 와 있어요. 제가 요새 우리 동창회 나가고 보면 애들이 다 밤인 줄 알아. 착각해. 막 불 끄고 이불 깔고 막 계속 먹어. 그러면서 또 먹는 얘기해. 요새 너 뭐 먹니? 그리고 또 먹는 얘기. 계속 먹는 얘기. 참 신기하죠. 여러분 40대에 잘 잡아놓으면 50대가 살고 60에 되게 멋있게 사는데 40대에 확 꺾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한 대로 거기 50대에 사람 사는 동네예요.처럼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반응할 수 있어요. 60대에 아무 컨텐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흔이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기 시간을 딱 기억하세요. 아, 난 12시야. 그럼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는 삶을 이렇게 나눠요. 좀 따라서 보세요. First life, First life, Second life, Second life. 노후. 예, 이렇게 나눕니다. 자, 우리가 보통 First life를 어떻게 나누냐? 10대부터 40대까지를 First life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컨 라이프가 언제부터 들어가요? 50대, 60대, 70대가 세컨 라이프입니다. 그때 바로 뭐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 여러분 40대부터는요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게 아니라 세컨 라이프를 준비하셔야 돼요. 49세는 절대 인생의 정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 돈 버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50대 초반에 돈을 법니다. 40대에 판 깔아놓고 무슨 40대에 부자가 돼요. 여러분은 돈이 없습니다. 돈은 60대 이후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40대에 그렇게 본인들을 들들 볶으세요? 빨리 성공해야 된다. 49세 커리어 정점 지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사람들이 나를 안 불러줄 것이다. 안 불러주게 사나 보지. 본인 커리어를 본인이 먼저 끊는 사람 많아요. 49세 때 늙었다, 늦었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50대가 진짜입니다. 그때 실력이 가장 좋아요. 59세가 대부분 예술하는 사람도 커리어 정점이 59세, 사업하는 사람도 커리어 59세, 59세가 진짜 인생의 정점이에요. 그럼 그때쯤 되면 뭔지 아세요? 클 사람 크고 갈 사람 가고. 여러분 빨리 늙어요. 강추. 강추. 제일 좋은 게 오는데 뭐가 냐면 일단 애들이 다 나가. 그래서 막 집이 막 남아. 방이 막 남아.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애들이 독립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독립하는 겁니다. 자녀가 독립을 해야 내가 독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빈둥지 증후군 이런 거 왜 알아요? 여러분 빈둥지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돈 쓰고 애들 키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빈둥지 안 되고 내가 막 65세 됐는데 막 42살 아들 막 굴러다니고 집에서 37살 딸내미 막 용돈 달라고 굴르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집은. 원래 빈둥지가 돼야 돼요. 무슨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빈둥지 룰루랄라지. 응? 드디어 이제 빈둥지가 딱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습니까? 100살까지 살았는데 중요한 60대, 70대 20년간의 계획을 짜는 거예요. 다시 누가 되니까. 다시 김미경으로 돌아오니까. 저는 이렇게 이 나이가 가까이 되면서 이상하다. 나 20대랑 되게 상황이 비슷해지네?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고 애들 하나도 없고 그래서 60을 두 번째 20살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50대는 10년간 미래를 60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막 준비하는 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애들 키우면서 준비하고 시간이 좀 나잖아. 애들이 중고등학생 되니까 참견하는 것도 싫어해 지네. 응? 그러니까 이게 다 거리가 생겨. 막 애들이랑도 약간 뭐예요? 틈이 생겨. 지네가 지 일하고 난 내가. 그 남편이랑도 또 적당히 거리가. 50대 되면 얼마나 거리가 적당한지 아주 그냥 자기 개발하기 되게 좋은 거리가 생겨요. 30대는 자기 몇 시에 들어와 너 그러면 되냐 뭐 이렇게 서로 막 애가 중간에 막 껴있으니까 그렇게 뭐 몇 시에 들어와 언제 찾아와라 막 이런 거 하잖아. 50대는 뭐 그런 거 없으면 적당하고 이제 막 너무너무 지온 시기가 딱 와. 자 그래서 그때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60, 70대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해보세요. 끊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60대 70대 돼서 자녀한테 전화하면 애들이 전화 잘 안 받는 거 아시나요? 바쁜 거 아니고 계속 울리게 둔 거야. 엄마가 전화 와서 귀찮아서 안 받은 거야. 내 애들이 전화했어. 그랬을 때 엄마가 전화 와서 엄마랑 오래 통화해도 돼? 뭐 이렇게 하지 마. 펌상해 하지 마.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끊어. 너무 멋있어. 야 엄마 바빠. 야 끊어. 바빠. 그리고 확 그냥 나가. 얼마나 멋있어. 폼 딱 잡히잖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수록 끊어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여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남자 조금 이따 기다리세요. 제가 남자 싱글 다 준비해 왔어요. 마음 패키지야 지금. 내가 다 준비해 왔어. 여자들의 마음 전업주부 나는 경력 단절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끼어들자. 아무데나 그냥 끼어들면 돼요. 내 자리 있어 없어 따지지 말아요. 그냥 들어가면 내 자리야. 안 들어가면 내 자리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끼어들자. 두 번째, 숨 이렇게 해봐요. 시작. 요새는 다 눌러야 살아요. 10대부터 100살까지도 다 눌러야 살아? 그러니까 다 디지털 공부 시작하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 격차가 갈수록 커집니다. 앞으로 햄버거 못 사 먹는 사람도 있고 공항에서 보면은 다 키오스크로 바뀌고 있고 이거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는 40대 여성들이 나섰으면 좋겠네요. 왜 여러분 경력 단절 여성들이 밖에 나오면 왜 잘하는지 아세요? 살아낸 실력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한 게 다 살아낸 실력이 어디 안 가요. 그것도 구슬이라고요. 어디다 꿰느냐의 게임이라고. 완전히 잠룡의 시간을 지내고 나오면 용이 승천한다고요. 잠룡 뭔지 알죠? 물속에서 잠자는 용. 15년 딱 일하고 휙 날르는 거지. 지금 날릴 사람 천지예요. 공부만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이겁니다.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팍! 1위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1위를 만들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그럼 다이어트 한 날이 1일이죠. 근데 막 그 다음에 7시 후에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그래서 3일 있다 먹었어. 그럼 1일이 어떻게 돼? 사라지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영어도 못하고 다이어트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잖아요. 1일이 없어서. 근데 내가 오늘부터 저녁 7시 이후에 만약에 뭐 탄수화물 같은 거 끊기로 했어. 그날 1일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2일 날도 안 먹어야 돼. 3일 날도 안 먹어야 돼. 4일 날도 안 먹어야 돼. 이렇게 50일이 되면 그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언제부터 저녁 7시 이후에 탄수화물 안 드셨습니까? 그럼 가서
말해요. 1월 7일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날 때도 지가 못하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이 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날짜 모르면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영어 언제부터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영어 했어. 내일도 했어. 하루에 3시간씩 영어를 계속했어. 그러면 날짜를 안 되니까요. 언제 시작했는지 알았다는 건 뭐예요? 매일 그 다음날 계속 이어서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꾸준하면 저절로 브랜드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꾸준하면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50대 여러분이 하면 되게 좋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디깅러라고 들어보셨어요? 같은 일 들이파는 거. 누구는 자전거만 들이파, 누구는 킬투만 들이파, 누구는 뜨개질만 들이파. 여러분 들이팔 게 세상에 2만 가지 종류가 넘어요. 거기서 다 60대 이후 직업이 나온다고요. 뭐 해요? 들이파지. 들이팔려면 어떻게 판다? 근데 매일 파야 된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일일이 있어야 된다. 일일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 두 번째 마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의 마흔. 여러분 그렇게 결혼 안 해. 마흔들이 결혼 안 해. 남자도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은데 특히 누가 많아요? 마흔의 싱글 여들은 정말 많아요. 결혼은 40대 여성들 제가 만나서 다 물어보거든요. 왜 결혼 안 했나 보면 진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안 하는 선택을 매일 했더라고요. 일할래? 남자 만나러 나갈래? 그러면 일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일이 재밌는지 알아요? 남자보다? 일하면서 너무 좋아. 막 엔돌핀 막 나오고 너무 신나고 사회가 나를 인정하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여성들 중에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일하면서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번에도 또 명절날 가서 엄청 시달리다 왔대요. 이렇게 쓸데없는 아저씨들이 자꾸 물어보잖아. 결혼 언제 하는겨? 아이고 뭐 그래갖고는 50대 살겠냐? 이러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뭐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돈 잘 벌고 잘 살다가 갑자기 막 불안해져. 그러면서 또 막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45세까지는 괜찮은데 55세부터는 제가 돈 벌 수 있을까요? 결혼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이대로 계속 가면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 그 질문이죠. 아니 네가 결혼 안 하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오늘도 했잖아. 넌 남자 관심 없고 프로젝트 할래? 남자 만날래? 그럼 넌 프로젝트가 좋고 일이 훨씬 더 좋은데 왜 자꾸 이쪽을 기웃거려? 어? 열심히 싱글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 걸 나중에 누가 너 결혼 안 했냐라는 말에 다 무너지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얘기를 안 들으면 돼. 어? 근데 여러분요, 자기가 훨씬 더 정성 쏟은 곳에서 원래 성과가 납니다. 내가 일에다가 90% 시간을 다 쓰잖아요. 그럼 일이 잘 돼. 근데 남자애는 뭐 시간을 어떻게 써? 10% 남는 시간 대충 써. 그러니까 되게 대충 남자가 나타나지. 시간은 여기다 90% 다 쓰면서 90% 남자를 지가 가지려고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 정답. 네. 그리고 제가요, 그 싱글 여성들에게 늘 말하죠. 45세까지 돈 버는 능력 있었다는 거 60까지 벌 수 있다는 뜻이야. 왜 자꾸 자신 없어 하냐고. 아니 오늘 45세까지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프로로 너무 멋있게 일 잘하는 여자가 왜 갑자기 돈이 없어지겠어. 더 잘할 텐데 왜 자꾸 나이 갖고 지레 겁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40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겁내지 말 거예요. 절대. 그리고 막 나 대신 돈 벌어줄 사람 없어. 머리에다 손 얹어봐요. 시작. 직접 벌자. 늘 이렇게 아침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대 때 진짜 잘못 결정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게 있는데, 외로울 때, 돈 없을 때, 일 안 풀릴 때, 그때 욱해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그 10%의 정성과 시간으로 욱해서 결혼하지 말라고요. 잘 생각하라고요. 외로울 때는 남자 택하면 안 돼. 외로울 때 택하면 되게 이상한데 좋게 보여. 이상한데 좋게 보인다고. 뭘 회상하신 거예요? 이상한데 꽂혀. 이상한데 꽂혀. 맞아요. 그죠? 내 마음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다 채워주지 않아도 그냥 요만큼만 뭐가 들어와도 그냥 훅 하고 자기가 자빠져. 이렇게 훅 넘어가. 안 돼. 절대 안 되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 안 한 건 못한 게 아니고 내가 결혼이 아닌 다른 선택을 누적되게 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답게 더 멋있게. 그러면서 또 좋은 인연이 왔을 때 하고 천천히 가십시오. 100살 삽니다. 남자의 마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재성 씨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최근까지도 막 아직까지도 막 집에 빚을 갚고 요즘 또 애도 생기고 부모님도 있고 중간에 이제 껴보니까 막 이제 주변이 다 그래 버리니까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40대가 저는 되고 이게 한번 바뀌었거든요. 네. 내 주변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아. 이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오케이. 근데 그걸 그럴 수 알게 있다. 되니까 되게 슬픈 거예요. 이제 뭔지 알겠네. 그게 한 번에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40대 초반에 되게 뭐가 많이 부딪혔어요. 뒤늦은 사춘기죠. 약간 그런 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30대하고 좀 달랐어요. 40대가. 40대가 그죠? 다들 네. 되게 특히 40대 남자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남자의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남자들은 너무 불쌍한데 남자의 마음 이게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 남자들은 너무 용돈을 조금 쓰더라. 남자들 왜 이게 여자들 왜 그래 도대체? 아니 왜? 아니 애들한테 이렇게 펑펑 쓰면서 애들한테 펑펑 쓰면서 왜 남자한테는 돈을 안 주냐고. 어른이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10살이 더 써? 45살짜리 남자가.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결혼이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2명이 만난 거죠. 너랑 나랑 다 없는 거 애들끼리 만난 거야. 없는 애들끼리 둘이 만났어. 살다 보면 자꾸 직원이 들어오죠. 막 하나 둘 셋 막 들어오잖아. 어? 그럼 이 직원들 특징이 뭐야? 한 번 뽑으면 퇴사 불가능? 매년 연봉을 인상시켜 드려야 되고 막 나갈 때 퇴직금 들고 나가고 이것들이. 어? 그리고 그 직원들은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맞아요. 나가지 그럼 얘를 뭐라 그래? 계열사. 그죠? 우리는 본사.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잘 봐요. 어떤 회사가 직원 교육에 50% 예산을 써요. 망 안에서 죽으려고. 부부가 같이 버는 돈이 그 집안 매출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적절한 데 투자해야 되죠. 그 집안은 100살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때야 돼요? 자, 남편 40대에 필요한 공부 시켜서 중간에 다시 한번 자기 다 잡고 60대, 70대까지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나중에 울지 않도록 투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투자 안 해요, 남편한테? 아니 왜 계열사로 나갈 애들한테만 다 투자해요? 여러분 진짜 많이 봤어요. 모든 돈을 갖다가 자녀한테 다 쏟아붓고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완전히 그래서 큰일 나네 있잖아요. 뭐 하려고 2명이나 유학을 보내갖고 한 명당 1억이 된대요. 여러분 다 들은 거 아시죠? 사립학교, 대학교 다 그렇게 들어요. 미국 대학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애들한테 다 집까지 팔아갖고 공부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직원 교육에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100년이라는 가족 내에 이 자기개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얘도 공부하고 얘도 공부하고 얘도 공부하고 다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얹어 살아요? 각자 자기 시간을 살아요. 우리 엄마는 88세인데 아픈데 자기의 시간을 견디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책 읽고 좋은 얘기 해주려고 저한테 애쓰고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살다 가려고. 저는 60 가까워서 나는 내 시간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34은 또 여기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람이 투자를 해야죠.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30, 40대에 버는 돈은 엄청 귀한 돈입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누가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40대 남자분들은요. 어차피 우리 전국민 자영업 한번 거쳐야 되는 건 아시나요? 전국민 자영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큰 회사에서 기획 파트에서 요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55세가 됐을 때 기획, 운영, 개발, 마케팅을 다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40대 때 공부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55세가 여러분한테 덤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준비 안 했다가 시간이 덤벼요. 어이씨 55세인데 나 어떡하지? 60대인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이 나한테 덤비게 하지 말고 내가 시간한테 가서 똑똑 나 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덤비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시간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할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부부가 부모입니다. 40대도 서로 키워줘야 돼요. 50대도 뭐 부족하니? 뭐 하고 싶니? 물어봐야 돼요. 왜냐? 제가 살아보니까 50 넘어가니까 자꾸 둘 중에 한 사람이 고아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그래갖고 부모 노릇 해줄 사람, 그 사람한테 스승 노릇 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서로 부부밖에 없어요. 서로 머리 맞대고 물어보고 도와줘야 돼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옆집이 응? 아는 형 맨날 술만 퍼먹이고 그 진심으로 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많은 세월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자산이에요.